함께일 때 우리는 더 행복합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미소가 화사한 강사 김미화입니다. 저는 기업체에서 그리고 기관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또 교육들을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 강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정 의무 교육인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교육은 2018년도에 의무 교육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의무는 연 1회 1시간 이상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우리가 근로자들 그리고 사업주를 포함해서 모든 직원들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 이런 법으로 정해졌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셔서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왜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 필요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면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면 좀 그럴 것 같아, 그런가? 라는 생각이 드시면 손만 이렇게 살짝 들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퀴즈를 한 가지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숫자, 무엇을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267만 명이라는 숫자가 과연 무엇일까?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장애인 인구수가 267만 명입니다. 2017년도에 조사를 한 내용이고요. 전체 인구의 약 5.39%이고, 그리고 6가구당 1가구 정도. 제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에도 2가구의 장애인이 살고 계신데요.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제가 처음에는 저도 잘 몰랐는데 선천적인 원인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조사 결과를 보니까 장애 발생 원인 중에 후천적인 원인이 무려 88.1%가 차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후천적인 원인으로는 질환이라든지 사고로 인한 원인이 가장 큰 원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장애인이 될 가능성에서 자유롭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나와 함께하는 지인들이 그 안에서 자유롭지 않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이유, 그리고 함께 또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과 관련된 제도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이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법을 잠시 살펴보면 1조는 이 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 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이 목적이 있고요. 그 목적 안에는 여러 가지 법령이 있지만 간단하게 표를 좀 살펴보면 장애인 생존권, 그리고 노동권을 보장해야 된다. 그리고 장애인의 자아 실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장애인 노동 경력과 보수, 그리고 통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애인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기업, 정부, 기타 단체에 사회적으로 책임을 인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있는 법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좀 어떻게 지켜나가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장애인의 의무 고용제도에 대해서 아시나요? 장애 2020년 현재 장애인 의무 고용제도가 있는데요. 근로자의 일정 비율을 장애인으로 의무 고용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정부 지자체는 3.4%의 고용 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5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민간 사업주는 3.1%에 해당하는 이 고용률을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회사에 100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 근로자가 100명을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 3.1%, 우리가 3.1명 이상은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되는 우리 기업에는, 우리 기관에는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 이 의무 고용 제도를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페널티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혜택도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장애인을 고용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사는 모습, 그리고 우리가 조금 다른 사람들과 좀 함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차이를, 우리가 갖고 있는 차이를 수용하고 그 감내할 수 있는 범위를 조금씩 넓혀가는 일. 대신 차이는 좀 좁혀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장애인을 생각했을 때 그냥 수동적이야. 내가 뭐든지 옆에서 도와줘야 될 것 같다. 이런 인식에서 우리가 장애인도 스스로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 능동적으로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런 사회적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우리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의 목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에 보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죠. 아까 정부 지자체는 몇 프로였죠? 3.4%, 그 다음에 민간 사업장은 3.1%의 의무 고용률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의무 고용률을 초과해서 고용했을 때 어떤 것이 있을까요? 초과해서 고용을 할 때는 고용 장려금이라는 것이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경증과 중증, 그리고 여성과 남성에 따라 이렇게 달라지는 장려금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률을 미달했을 때는 또 벌이 있어야 되겠죠. 뭔가 좀 우리에게 페널티가 있어야지 사람들은 법을 지키잖아요. 벌금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그럼 고용 부담금이 있는데요. 우리가 한 명도 고용하지 않았을 시에, 그 다음에 4분의 3, 4분의 2 이렇게 각각에 따라서 가산금이 부과가 되는 이 고용 부담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의무 고용 제도는 우리가 좀 지켜나가야지 훨씬 더 그게 점점 퍼센트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인식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것을 우리가 함께 좀 노력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사업주, 우리 회사에서 장애인을 고용하면 어떤 혜택이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장애인 고용 장려금, 아까 말씀드린 장려금을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을 고용하게 되면 이런 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이라든지 부대시설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시설들을 장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장비들을 설치를 할 때 융자를 받게 되면 연 1%대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용관리, 작업 지도원을 선임을 하게 되면 그 비용도 또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조공학기기, 장애인이 근무를 할 때 필요한 이런 공학기기들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요. 장애인 표준 사업장으로 인증을 받게 되면 세액 감면이라든지 또 다양한 혜택들이 있는데요. 대신 혜택이 있는 대신에 조금은 까다로운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다 이렇게 이제 한다면 우리가 그런 혜택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또 장애인으로서도 나도 일을 하고 싶은데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어떤 혜택들이 있을까? 고민이 되신다면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취업 알선 지원의 프로그램, 그리고 중증 장애인은 지원 고용하는, 그 다음에 중증 인턴제라는 지원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우리 비장애인에도 있는 취업 성공 패키지, 상담부터 시작해서 훈련하고 채용하고 채용 후까지도 도와줄 수 있는 취업 성공 패키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맞춤 훈련, 그 다음에 근로지원인이 필요할 때 부수적인 업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로지원인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직업생활상담원을 20인, 장애인 20인 이상 고용하는 기업에서는 선임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고용에 대한 우리의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데요. 장애인 뭐 잘할 수 있어? 청년도 일자리가 없는데 장애인 고용 정부가 해야 될 일이죠? 라고 하는 생각에서 우리가 좀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의 첫걸음, 바로 장애인 고용, 함께하면 길이 보인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